2022년 6월 9일 아침 평가 모의고사입니다. 뭐 이중차분법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 정책을 막 하는데 이런 정책이 좋다, 저런 정책이 좋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증거를 내봐라. 이 정책이 좋은 증거를 내봐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효과가 이러이러하다. 그게 증거가 되겠지. 이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 그다음에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 것이다. 이런 거.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거를 가정해서 그 결과를 관측하기가 힘들다. 그렇지.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이루어진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그 이제 시행한 거지.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 A 집단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B 집단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보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이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 사건, 어떤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전혀 다른 어떤 이유로 차이가 없는, 어떤 우리가 딱 하나만 바뀌는, 그죠? 그 요인 하나만 딱 바뀌는 거. 그 외에는 다 똑같은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거는 다 똑같아야 되고, 딱 하나만 달라야 되겠지. 그걸로 이제 결과가 바뀐다. 그걸 비교하려는 거니까. 가령, 다시 봅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이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임금에다가 영향을 미친 거야.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임금이 떨어졌다거나 임금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걸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평가할 때 이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건이 없었으면 다 똑같이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었을 그죠? 같을 수밖에 없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거지.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 표본이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임의로 배정한다, 그죠? 임의로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똑같은 비슷한 집단 두 개를 딱 나누기가 힘들다 그 얘기죠. 실험군과 대조군 딱 어떤 한 사건 이외에는 모든 결과가 똑같은 그런 집단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 이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건이 시행된 집단, 그죠? 변화가 일어난 집단에서 그냥 아무것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은 어떤 비교 집단의 값을 뺀 거, 그것은 사건의 효과다 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이는 사건이 없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 그러니까 뭐 시행 집단이나 비교 집단이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그죠? 시행 집단, 비교 집단 나눴는데, 그 이제 가만 놔뒀으면 이제 변화가 똑같았다는 얘기지. 변화가 똑같을 것이다, 그죠? 가만 놔뒀으면 아무 어떤 실험적인 게 안 주어졌다면 똑같았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어떤 시행을 줬으니까 그만큼 이제 변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행 추세 가정 이제 근거한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 전의 상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량을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교 집단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변화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비교 집단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딱 멈춰 있고 시행 집단만 딱 변화하면 그 변화만큼만 딱 이상적으로 딱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교 집단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비교 집단도 변화가 생기는데 시행 집단도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그럼 그 차가 그만큼이 이제 어떤 사건의 효과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충족되면 이 과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집단이 완전히 똑같이 변한다라는 걸 꼭 그렇게 이제 어렵게 복잡하게 아주 머리 좀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꾸었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다. 두 회사, 그러니까 수도 회사가 두 개가 있어. 또 런던이 있었는데, 그죠? 거기는 크게 이제 두 회사가 이제 맡아서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한 회사만이 수원을 바꿨다. 근데 몰랐다 이거지. 런던 사람들은 수원은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에 의한 사망률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거 바꿨기 때문에 콜레라 발생률이 줄었다거나, 그죠? 바뀐 집단에서, 아니면 안 바뀐 집단에서 콜레라가 많이 일어났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내렸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론이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통계가 나왔겠지. 그렇기 때문에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걸 결론을 냈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됐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도입할 때 한번 이렇게 본 거지. 이런 어떤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봤다.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평행 추세 과정은 뭐냐, 그죠? 어떤 A 집단, B 집단이 있으면, A 집단도 변화가 일어날 거고 시간이 지나면 B 집단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A 집단의 변화한 양에서 B 집단의 변화한 양을 빼버리면 그만큼의 차이가 이제 사건의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평행 추세 과정.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둘 다 똑같이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지. 그죠? 예컨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게 아닐 경우에, 그죠?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되겠지.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 더 봅시다. 긴데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 교육을 시켰더니 고용이 증가됐다. 그건 이제 요걸 이제 평가한다. 그죠?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교육이 문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 이미 지금 줄어들고 있어. 이건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뭐 어차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표본을 잘못 뽑았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 나눴는데 A 집단에는 그냥 가만 냅둬도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미 지금 사양 산업이야, 그죠? 산업이 계속 좀 줄어드는 산업인 거. 그러니까 거기 노동자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뭐 안 되지, 그죠? 교육시킨다고 될 게 아니죠. 산업 자체가 줄어드는 산업인데. 그럼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겠죠. 그냥 A 집단, B 집단이 어떤 교육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러는 걸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냅둬도 A 집단은 지금 사양 산업이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 B 집단은 뭐 나름 멋대로 뭐 버티는 산업이니까 뭐 줄어드는 폭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집단 간 이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그러니까 이 A 집단과 B 집단 좀 통계적으로 좀 유사성을 좀 높이려고 사건 이전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 그러니까 B 집단을 설정 안 하고 A 집단과 B 집단을 이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뭐 A 집단을 이제 을 가정을 하는 거지. A 집단의 시행 집단을,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 사건 일어나기 전 집단을 가정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거는 뭐 가정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겠지.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경기 변동에 막 민감한 변화 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민감한 변화,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 그 경기가 막 좋을 때는 막 확 고용이 됐다가 경기가 나쁘면 확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뭐 산업이다라고 하면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통계적 유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떤 시기냐? 지금 당장 이 시기에 막 경제가 막 잘 돌아갈 때가 잘 돌아갈 때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경제가 안 돌아갈 시기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뭐 단순히 비교해 버리면 안 된다. 시기도 중요하다. 맞고 이해가 되고,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뭔 말이야? 다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집단을 좀 여러 가지 몇 개를 더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겠지.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그러니까 좀 비교할 집단이 좀 비슷하면 평행 추세 과정에 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통계적으로 좀 비슷한 집단이야. 그러면은 뭐 평행 추세 과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좀 이제 비교 집단을 많이 둔다거나 아니면 좀 유사한 어떤 집단을 비교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 뭐.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